네, 국어 개념 상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선생님 얼굴이 이제 동영상으로 안 나오니까 그 학생들의 그 문의가 빗발쳐가지고 선생님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 사진을 걸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는 것은 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유나 상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수능에. 그러나 예전에 좀 중요했었고, 또 비유, 상징 이런 것은 기본적인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아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비유와 상징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비유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빗대어 깨우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죠? 빗대어. 빗대어기 중요했었죠. 그죠? 상징은 이겁니다. 형상상자에 불을 징자예요. 상징은 뭐야? 형상으로 부른다 이거죠. 형상으로 부른다. 사전적 의미를 쓰면 그렇잖아요. 그죠? 상징에 이제 저는 국어사전만 좋아하는데 국어사전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추상적인 사물이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국어의 개념은 저렇습니다.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좀 모르겠죠. 그죠? 나타낸다. 빗대어 표현한다.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말 같은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게 차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귀납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한번 비유와 상징을 구분해보자. 자, 봄은 고양이로다. 이건 비유죠. 고양이, 봄. 원관념, 보조관념. 그죠? 꽃가루와 같은 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 보조관념. 봄의 향기, 원관념. 그죠? 고양이의 눈. 봄의 불길, 원관념. 고양이의 입술. 봄의 나른함. 그죠? 고양이의 수염. 봄의 생기. 그죠? 밑에 게 원관념이고 위에 게 전부 다 뭐야? 보조관념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은유법이네. 그쵸? 이거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향에 돌아온 날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를 통하고 하늘에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적응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그죠? 아름다운 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지우자. 백골만 합시다. 지수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또 다른 고향. 윤동주의 작품이죠. 이거하고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과 그 다음에 이 봄은 고양이로다. 이 둘의 표현법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비유와 상징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징 좀 있어 보이죠? 시가 좀 어려워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 비유는 좀 상징에 비해서는 가볍죠. 왜 그러냐? 자, 정리해 볼게요. 비유법은 원관념이 제시됩니다. 분명하게 원관념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즉, 이 무슨 얘기냐? 보조관념을 통해 나타내려는 대상이 명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고양이를 통해 나타내려는 것은 봄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구나. 명시적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상징은 없잖아요. 원관념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저 백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문맥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이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관념이 분명히 제시가 된다. 즉 보조관념을 통해 나타내려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명확합니다. 고양이를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봄의 어떤 특징들이죠. 명확하죠. 근데 이 백골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할 뿐이죠. 원관념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것이 상징과 비유의 차이다. 유명한 시가 한 편 더 있는데 이걸 볼까요? 그녀가 떠났다. 한 마리 작은 새가 멀리 날아갔다. 작은 새. 박혜규라는 시인이 제가 좀 전에 지은 작품이죠. 자, 그녀가 떠났다. 한 마리 작은 새가 멀리 날아갔다. 이건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원관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징이 아니고 또 비유죠. 왜 그러냐? 한 마리 작은 새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적으로 한 마리 작은 새의 원관념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비유가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맥을 통해 그죠? 원관념이 분명한 경우 해당 표현에 직접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죠? 한 마리 작은 새가 멀리 날아갔다. 이 표현 자체에는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원관념이 분명하죠. 아, 이것은 그녀를 의미하고 떠나간 그녀를 의미하구나. 그죠? 이럴 때 이것도 이제 비유가 해당합니다. 비유죠, 비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문맥을 읽어도 어떤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이다, 원관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원관념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유와 상징의 차이다. 그래서 상징은 원관념을 문맥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원관념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라고 보장된다는 것은 그죠? 뭐라고 할까요? 시 전체의 상황 문맥에 맞을 경우에 한해 그죠? 한해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뭘까요 도대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누웠는데 백골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문장은 해석이 안 되죠. 백골의 특징은 풍화작용을 한답니다. 이것도 잘 모르죠. 풍화작용은 뭐 깎여 내려가는 건데 내 살이 깎여 내려가니까 이제 백골이 됐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내가 나의 백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우는지는 몰라요. 핵심은 백골은 내가 깎인 건데 깎인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깎인 나, 백골은 뭘까요? 개가 나오죠. 개. 얘는 지조가 있으면 지조가 있는 놈이고요. 어둠을 막 짓고 있어요. 어둠. 지금 상황이 어둠인 것 같아. 그죠? 나를 막 쫓는 것 같아. 지조 높은 게 이거.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또 다른 고향은 지금 고향과는 다른 고향이네. 지금 고향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럼 지금 고향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백골은 두고 또 다른 고향, 또 다른 고향은 뭔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죠. 어둠과는 다른. 그지? 왜 백골을 두고 갈까요? 두고 간다는 걸 보면 백골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죠. 나의 백골이니까. 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둔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버린다는 거겠지? 그럼 지조 높은 개하고 연결을 시키면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쫓는데 나를 쫓고 있잖아.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백골은 어둠 속에서 지조 있게끔 살지 못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백골 몰래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화자의 나의 현재 모습을 버리고 라는 거겠죠. 그럼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백골을 한번 우리가 써본다면 백골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백골은 화자의 또 다른 모습. 그죠? 또 다른 모습. 부정적인 모습. 왜 부정적이죠? 어둠의 현실에 지조 있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야? 버려야 할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의 어떤 문맥 속에서 백골의 의미가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이진 않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치? 뭐 조금 더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백골 이러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뭐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떤 일제강점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시인 운동주로서의 삶의 모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맥과 상황에 맞는 범위 속에서 백골은 다양하게, 또 다른 고향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또 아름다운 혼이나 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다른 모습, 조금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어느 상황 속에서 시 전체의 상황과 문맥 속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징과 비유의 차이를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은 시 작은 새 잊지 마시고요. 이런 한자어까지 잘 필기해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자어를 찾아가지고 한자어까지 잘 필기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